여러분,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아시죠?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강제 수용소 중에서 가장 악명이 높았던 수용소였는데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로고테라피 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도 있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니까 좀 멘탈이 강했으려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은 진짜 멘탈이 강했던 것 같아요. 매일 동료들이 죽어가고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수감 생활 중에 틈틈이 동료들의 심리적 변화를, 그리고 자신의 멘탈 관리 방법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으로 출간이 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 의미를 찾아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법을 10분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클은 처음으로 수용소에 도착한 날부터 항상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수용소에 일단 처음으로 들어가면은 한 줄로 사람들을 길게 세운다고 하는데요. 왼쪽으로 갈 사람과 오른쪽으로 갈 사람을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왼쪽 건물은 목욕탕이라고 쓰여져 있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는 목욕탕이 아니라 가스실이었습니다. 유독가스를 뿌려서 사람들을 질식사시켜 버린 거예요. 프랭클은 이 상황을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내 차례가 되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최초의 선별, 삶과 죽음을 가르는 첫 번째 판결이었던 것이다. 우리와 함께 들어온 사람들의 90%는 죽음행을 선고받았다. 네, 이렇게 수용소에 들어간 직후에는 나에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현실인식과 삶에서 성취해 나간 모든 것이 박탈되고 주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허무감과 공포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인간은 적응의 동물인지 아니면은 소화하기 힘든 자극들을 스스로 소화하지 못해서 둔해지는 건지 땅에 굴러다니는 시체를 봐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신경을 안 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주가 지나게 되면은 더 이상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주변 환경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오로지 내 생명을 보존해야겠다는 그 정신 하나로 초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야가 상당히 좁아지면서 한편으로는 생존하기 위해서 예민해지면서 되게 복잡한 심리 상태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상황을 어떻게 3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 프랭클이 말했었던 본인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법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은요, 인생의 과업의 의미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입소했을 때 나치 경비병에게 모든 것을 뺏겼습니다. 옷이랑 시계부터 시작해서 집필 중이던 원고까지 뺏겼습니다. 사회에서 여태까지 축적해온 부, 명예, 연구 자료들 이런 것들이 아예 한순간에 없어진 것이죠. 이 상황에서 프랭클은 수감 생활이 끝나면은 반드시 내 이론을 기반으로 한 책을 출판하고 싶다는 의지를 세웠고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순간에도 작은 종이들에 모든 것을 기록해 나가면서 이 메모가 자신의 이론을 완성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것이다 라고 믿었었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을 해야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온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아직 프랭클이 정신과 의사로서 일하고 있었을 때 자살하려고 하는 여성 환자와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일단 첫째 아들을 전쟁으로 잃은 상태였고 둘째 아들은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랑 같이 자살 시도를 했지만 매번 실패해서 너무 힘든 상황에서 프랭클을 찾아온 거예요. 프랭클은 오랜 상담 끝에 그녀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상담의 마지막에서는 그녀는 밝은 얼굴로 아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 행복할 것 같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의미를 찾았을까요? 이 부분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힘든 것은 맞다. 하지만 나의 존재 역할이 아들 때문에 생겨났다. 내가 아들을 돌봐주면서 동시에 아들도 나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준다. 아들에게 베푸는 그런 사랑의 의미가 나름의 삶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게 했던 그런 상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이 삶이 주는 과업적인 의미를 잘 찾아야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의미를 재설정하는 겁니다. 프랭클은 삶은 항상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질문을 던진다 라고 합니다. 너는 어떻게 이 시련을 헤쳐나갈 거니? 너는 이 시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인간은 시련을 가져다주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나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태도라든지 마음가짐 이런 것들은 내가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고통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매일매일 엄격한 통제에 의해서 작업을 했었어야 됐고요. 감시자들이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폭력을 했어도 대들면은 거의 이제 사형이었겠죠. 그리고 영양 상태가 그렇게 좋았었던 것도 아닙니다. 전쟁의 후반기 때는 빵의 한 조각 정도가 배급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고된 작업을 감당할 수 있는 칼로리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같이 일하던 동료들도 이제 시체가 돼버리고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고통을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은 상황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련이 닥치면은 프랭클은 눈을 감고 강의실에서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이론을 가르치는 상상을 하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나만의 심리치료 이론을 만들어낼 때 좋은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을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재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고난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프랭클에 따르면은 산다는 것은 곧 시련을 감내하는 것이며 살아남으려면은 그 시련에서 어떠한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